예, 댓글 먼저 읽어드리고요. 제이님, 김민석 의원님은 실력과 인성과 청렴함을 모두 갖춘 분이십니다. 희생과 억울함도 18년이나 견디신 분입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마지막 죽기 전 바라기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의 새나라의 발전을 위해 사업하시는 분들과 썸을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광고시 의심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 김민석 의원 이러했죠. 제이님, 모든 국민들은 외출 시 회초리를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바지 입은 내란 속에 출몰 시 사정없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제 소개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바깥에서 한국일보 과잉수사 자제해라. 아무 일도 없었다. 조선일보 열받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열받죠. 아직도 내라는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반바지 입고 할보하고 그리고 네. 김용현 조건부 보석. 아 열받습니다. 네. 열받죠? 네, 열받아요. 새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 릴렉스. 아 예. 릴렉스. 이게 자, 자중 질환이에요, 얘네들 지금. 자, 그러니까요. 릴렉스. 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듣고 있나 강듣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야. 릴렉스 듣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야. 그렇죠.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답을 해주셔야죠. 릴렉스 듣고 있습니다. 자, 강덕구 의원. 그래도 열받아요. 어, 강덕구 의원 지금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아마 강덕구 의원 일 잘하는 걸로는 지역구에서 손바닥 지역구 의원 중에 난 5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 엄청 잘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강덕구 TV는 여러분들 채팅창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가셔가지고 후딱 구독하시면 되고요. 화면 상단에는 강덕구 의원 후원회가 있습니다. 농협 301-2024-2028-41 301-2024-2028-41 자, 강덕구 의원 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강덕구 의원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즉각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이게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해가지고 이 대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위험에 빠지는 사건이 아예 없었어요. 맞아, 진짜 대응이 빨랐어요.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취임식 하시던 날, 전 취임식 마치고 나오시는데 국회에서 제가 뒷줄에 있다가 어떻게 악수를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강덕구 의원님 잘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그 녹음 안 해다 못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잘 보이시던데요. 예. 망원집 해가지고 내란 뭐 이런 거 최고도 다 보이 딱 진짜. 예. 잘 보이셨습니다. 사실. 사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저기 보좌관이 와 있는데 아침 6시에 전철역 가고 한 8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9시 반에 신속대응단 회의하고 그리고 뭐 또 본부장 회의할 때 참석하고 그러다가 또 안양 가고 문경 가고 평택 가고 오산 가고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 모든 분들이 지난 대선과는 달리 모든 걸 걸고 결기 있게 최선을 다했다. 강덕구는 그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새날과 함께 새날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노력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변 이야기가 좀 틀린 것이 뭐냐면은 밖으로 나온 거 있잖아. 그게 빙산의 일각이니까 숨어서 했다고 이야기. 아무튼 잘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 우리가 그 이슈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 못해가지고 여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시무시간에 무슨 법과 이야기 나오면서 미처 대응도 못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속 대응단이라는 팀이 그 이름 자체로만 보면은 엄청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엄청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님을 제가
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어떤 위험에 크게 빠졌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거는 강덕구 의원님의 그렇죠. 노력이 좀 네. 컸다 이렇게. 선거 기간 내내 긴장감을 갖고 그리고 내일은 뭐가 이슈가 되겠다.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되겠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온라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네. 릴렉스하게. 자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새날 입장에서는 강덕구 의원께 까방권 5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까방권 5장 드려서 좋아하시네. 제가 지금 정의로 그려드릴게요. 까방권 한번 내가 강덕구 의원 비판해야지 딱 그러면 강덕구 의원이 까방권. 자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게 있어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김민석 의원은요 지금 총리 후보자 개파도 없고 18년 만에 사실 국회에 돌아온 전설의 인물 아닙니까? 예전에 민주당도요 저 안철수 김한길이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려서 그거 이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그때 추미애 대표 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김민석 계라고 할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신했다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 잘 몰라가고 김민석 의원하고 친하게 안 지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민석계라는 게 처음으로 내가 명명한 거긴 해. 김민석계라고 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강덕구 의원이에요. 저 때가 언제냐면은 왼쪽 사진이 김민석 의원 원내대표 나갔을 때 유일하게 지지선언한 사람 강덕구예요. 여러분 듣고 있다. 제가 김민석 의원 18년 동안 포함해서 한 3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그거는 김민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보상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그 대상이었는데 김민석 의원은 유공자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권노갑 의원님 포함해서 몇 사람 안 됐죠. 그게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야인일 때 늘 국가의 비전 그리고 삶의 비전을 고민하는 그런 김민석 의원이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본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송영길 전 대표. 그렇지 예. 진짜.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보면 그 인턴 중에서 러시아 분이 있었어요. 러시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북방외교. 예, 북방외교. 그래서 러시아 분 그리고 늘 예를 들면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늘 책이 있어요. 그 송영길 의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상황 판단 그리고 또 기획 그리고 통찰 뭐 이런 부분에서 김민석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석을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그 정책위의장하고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공식적으로 일을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적어도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걸 던지고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알겠다. 뭐 이런 그야말로 성공 후사, 선당 후사할 줄 아는 김민석. 그런 김민석과 함께 30년을 한 세월 지금도 저는 보람의 세월로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요. 요새 아들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희단이. 네. 잘 아시는 거죠. 예. 사실은 그 김민석 의원 힘들 때 그때 제가 희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희단이가 얼마 전에 우리 귀국한 다음에 저한테 아저씨 저 귀국했어요. 8월 며칠 날 군대 가요. 조만간 아저씨 시간 주시면 뵙고 싶어요. 이런 카톡도 오고요. 직접 그렇게 그리고 교류. 1년에 몇 번 네. 1년에 몇 번 저한테 안부 묻고 또 저한테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따 제가 끝나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럴 정확하시네요. 그럴 정도로 가깝습니다. 네. 근데
희단이가 약 일반 학생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지 적극적입니다. 네. 근데 이 희단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동아리가 일종의 프로젝트 동아리인데요. 표절과 관련된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런 프로젝트 동아리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실에 저한테 맨 처음에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실에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갖고 그 동아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여러 명이 한 6명, 7명이 같이 왔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희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건희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뭐 메인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논문 표절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좀 교육할 수 있도록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네. 그래갖고 제가 우리 위원실에다 얘기해갖고 요거 한번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 건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래갖고 이거를 법안 개정안을 냈던 거죠. 근데 그때 21대 말이라서 이 법안이 오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법안 소위는 올라가지 못했고 안 됐지만 희단이 개인이 아니고 동아리에서 그리고 동아리에서 한 거다. 예, 여러 명이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자소서에 이용했냐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국힘의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좀 법안을 우리가 만들 때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민석 의원 통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법안 개정할 때 서로 전 코드가 맞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공동 발의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냥 공동 발의 요청하려다가 이런 좋은 내용의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가 법안으로 하나 만들었다. 그런 내용만 얘기한 거고요. 김민석 의원도 그 아들이 이전에 법안 내용이 좋아서 이런 거였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마치 김민석 의원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뭐 김민석 의원실에서 주도한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하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지들은 명태균 개인의 목적으로 국세 압류 금지 법안 만들어 가지고 그거 김영선 통해 가지고 법 발의하는 그런 수준의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얘네들은. 예. 이게 지금 오늘 그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보면은 제 아이가 인턴을 한 대학 교수가 보내왔다는 편지입니다 해가지고 끝에머리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그의 가족을 아는가? 아니요. 당신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게 이제 번역인데 실제로 그런 거고 핵심은 뭐냐면은 쟤네들처럼 그걸 막 인턴해가지고 입학 무슨 요건으로 썼던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아리에서 한 표절 이야기고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홍콩대 인턴 이야기인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르긴 한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이런 겁니다. 그 교수가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단이와 줌을 통해서 만나 질문에 답해 주었고 이후 고등학교에서의 표절 관련 활동이 제 기존 연구와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팀 인턴으로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희단이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때까지 예를 들면 희단이 아빠나 희단이 엄마는 몰랐고요. 그냥 저희한테 예를 들면 인터뷰 요청한 거나 그 희단이가 홍콩대학교 교수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 교수가 답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줌으로 7개월 동안 계속 프로젝트에 매주 회의에 참여했고 그래서 고등학생 인턴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수실에서 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1명 그리고 일부러 고등학교 인턴도 1명 뽑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한 거고 지금 뭐 얘기로는 어떻게 그럼 고등학교 신분으로 그 홍콩대까지 가서 인턴을 했냐 요 말이 많은데 그거는 줌으로 매주 회의에 참여했다. 지금 그런 거죠. 예, 이거를 그 좀 전에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가족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요. 기아의 메일을 통해서야
그의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거든. 근데 마치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 그리고 주진우 포함해서 국힘 쪽에서는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강득구도 그런 놈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언론중재위에다가 네. 그 언론사 제가 언론 정정보도 요청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아니 내란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근데 이제 맞아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미국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예.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더 되고 예. 짧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영어로 검색을 해서 이 영어의 논문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한테 컨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찾아서 본인이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인턴 활동을 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인턴 하는 거 많아요. 나는 더 궁금한 게 얘네들 그거 어떻게 한대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이 인턴을 했다는 거를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어디 공식적으로 문서에 올라간 게 아니라 블로그 같은 데 자기소개를 쓴 것 가지고도 마치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때부터 쏠쏠하게 재미를 봤거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못된 것처럼 하면서 아빠 찬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부류가 이거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들은 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 예전처럼 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업무방해니 뭐 사문서 위조니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원하겠지만 미안한데 검찰이 지금 수사권이 없어. 저는 주진우가 예를 들면 진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아들 개인이 아니고 동아리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나경원, 근데 한동훈 다 개인이었잖아요. 주진우 당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그러네요, 싶어요. 진짜.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게 대학 가는데 특혜가 있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자들 나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학에 꽂아요. 아예 그냥 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의사를 만들고 공대를 나왔어도 의사 집어넣고 그거 우리가 숱하게 봤는데 수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보람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정변 마이크 꺼졌대. 네 이런 걸로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도 아니었고 대학에 자소서 포함해서 프로필 이용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공격하는 이유가 동아리에 활동한 걸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기도 의원 할 때 의정부 여중이라는 데서요 학생회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아침 9시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의정부 여중에서 이재정 교육감께 그런 건의서를 내요. 그래갖고 경기도가 9시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생각도 받아줄 수 있는 사회, 당연하죠.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고 그런 사회가 포용 사회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새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거 자체를 저기 나오네요. 우리 저 희단이가 아빠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아빠를 알게 됐고 지역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우리 아빠 참 멋진 아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부자관계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국힘이나 보수 수구 언론 반성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릴렉스하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김민석 의원이 본인과 가깝다고 그래서 무슨 특혜를 주거나 그런 대가성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하잖아요. 저 좀 서운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도당위원장 출마했는데 본인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저를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랬어요. 이거는 뭐 큰 틀에서 고민하면서 근데 전 시간이 지나니까 김민석을 이해하게 됐죠. 김민석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폰서 의혹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 재산 1억도 안 되고요. 가족들 어머니 부인 재산 해봐야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스폰서를 딱 갖다 붙이면은 드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스폰서 있는 사람이 재산이 저것밖에 안 돼요? 주번 받았으면 잘 살아야지.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거죠. 진짜 수폰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그 채무채권 관계를 표시했겠어요? 네, 안 하죠. 그런 흔적 없이 하죠.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차명으로 맞아요. 받고 네. 차명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받고 그냥 주머니 받는 넣으면 되는 거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표시했겠어요? 그리고 공적 채무가 있고 사적 채무가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공인 입장에서 공적 채무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게 추징금이 공적 채무죠. 그럼요. 그러니까 추징금부터 정리하고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공적 채무를 갚는 동안 그 안 사람이 옷 한 번 제대로 산 적 없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저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주진우도 그렇고 내단 특급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다들 한 번씩 불려가실 분들이니까 그냥 반갑다 하면서 얘네들이 살 길은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늘 의혹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SK 2억도 그렇고 지금 먼저 던져놓고 사실상 까보면은 그게 김민석의 잘못이 어떨 아닌 때는 거면 미담인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담.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고 하나씩 해명하겠다 했잖아요. 긴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까서 보면 이해가 돼. 아까 지금 나왔던 것 중에 SK 자금 2억 원 수수, 저도 모르게 당이 요청한 후원금 책임을 저에게 물은 사건. 그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 저거 영수증 발행 안 해줬다고 중앙당이 위에 영수증 때리고. 발행 안 한 것 때문에. 제가 그 내용도 약간 아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정균환 전 의원이 원내 총무였을 겁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이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소식 들었다 그러면서 왜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에서 처리를 잘못해갖고 그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 친한 친구가 회계를 맡았는데 이 정리정돈 요 부분 때문에 결국 뭐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된 건데 제가 알기에는 SK 관계자도 그렇고 그 당시에 검사를 했던 사람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사실을 규명한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랑 사실도 규명하지 않은 채로 의혹 그러면 보수 수고 언론에서는 그걸 대문짝만하게 내서 마치 김민석은 그런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하는 그 프레임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 언론과 그리고 국힘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국힘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정당 해상 심판. 그럼요. 의원님이 총대 몇이었대요? 총대 몇라 그래요? 해주세요. 지금 총대 매겠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강총대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강청대. 총대 매겠습니다. 강청대. 지금 제 앞에 저는- 강총대 의원님 나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이번 시사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란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끌려 내려온 정당이야. 그럼 웬만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무슨 비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쁜 수준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똥 묻은 개가 다른 사람을 상처 흠집 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너무 가까워서 이게 지금 아니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총리가 지명되고 나서 약간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김민석 캐릭터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알겠더라고. 어저께 SNS에 그 이야기 썼더니 결벽증이 생겼다.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랑 김민석 의원 관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1대 때 첫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고맙다고 국회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사준 게 처음이자 마지막 같이 밥 먹은 거. 사람 냉정하네. 나는 약간 좀 들어봐. 약간 좀 냉정합니다. 약간 예. 내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밥 먹읍시다 하는 케이스가 아예 없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님께서 검찰에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분이 총리를 하셔야 검찰 뿌리를 뽑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모 종편에서도 또 악의적으로 무슨 60대 부부 유서에서 정치자금 뜯어갔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무혐의 처분 받아서 끝난 겁니다. 그 분들도
뭐 아버지 어머니라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그 유서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이거를 그 진짜인 것처럼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종편에서 막 때려요. 그리고 썸네일만 보면 현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의 특기가 뭐예요? 유서 조작 아니야, 유서 조작. 그러니까. 얘네들 특기가 그 유서가 누가 쓴 유서인지도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유. 매도를 한 건데 진짜 우리 검찰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그 내용도 좀 아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김민석 의원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물론 전 지역구 주민인 건 틀림없는데 어쨌거나 돌아가신 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구 유튜브 이런 데서 한 내용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그 국힘 쪽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팩트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청문회 당일날 다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알겠습니다. 국힘이 지금까지 팩트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 네. 애들이라. 자, 이날이 여기까지. 김민석 의원 곁을 지켰던 강덕구 의원, 여러분 강덕구 의원께 좀 후원이라든지 관심을 좀 많이 더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지금은 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민석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저기 오늘 G7 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지금 장관들 다 윤석열 때 장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차관들도 일부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먹혀.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셨잖아요. 근데 총리도 없어. 하루빨리 총리 빨리 좀 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관세 협상 포함해서 안보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총리는 내치 그리고 대통령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외교, 국방 이런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해서 관세 풀고 그리고 또 통상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좀 성장의 날개를 다룰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주는 게 적어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역할 잘하도록 그리고 국무총리 빨리 인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게 예. 강덕구 후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강덕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총대 매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강덕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대 예. 강총대 의원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도 송원석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저 김병기 의원이 됐는데 그러면 총리 청문 일정을 이제 곧 잡겠네요. 자, 아마 내일 첫 상견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지금 시급하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이틀이 아니라 3일도 하고 4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것 같고 청문회를 지금 이제 끝내고 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그냥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헤드라인만 보고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라.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좌초하면요 이재명 정부 앞으로 겁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리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보고 우리 같은 방송 듣고 야 김민석 억울하네, 야 김민석 깨끗한 사람이네 이렇게 구전으로 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짧게 하나만 지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첫 지도부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최고위원회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직무대행을 딱 하니까 그렇죠. 예. 당대표 분위기가 직무대행 확 바뀌더라고요. 포스가 있죠. 예. 근데 김병기 의원 제가 아는 김병기 의원은요. 첫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정원 출신답게 선당후사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케미가 맞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참 좋은 분이지만 이재명 대표 1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후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김병기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힘을 모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도 첫 인선을 이재명 정부에 맞춰서 인선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1년을 제대로 개혁하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거 걸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주어진 1년 동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김병기 의원 잘하실 거는 거의 뭐 예상이 됐던 정도 괜찮으신 분인 건 맞고요. 그 지금 지역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는 지금 김병기 땅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새날은 김병기를 환영한다. 예, 최종병기.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저 김병기 의원 한번 뭐 원내대표가 돼버렸으니 이제 조만간 모실 일은 없을 것 같고 1년 동안은 문제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 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또 나중에 또 뽑힐 당대표 등이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좌우우면해버리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임 1년 중에서도 6개월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요. 강단 있고 원칙 네.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의원 김병기, 예. 최종병기 김병기. 자, 지금 우리 강덕호 의원님도 지금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크시네요. 보니까 잘하실 분으로 알고 계신 거죠. 강북구가 보장합니다. 네. 최종병기. 그래서 뭐 이거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 찍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기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김병기 의원을 최종병기로 생각하고 있다. 아, 그리고 집권 1년 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에 맞는 원내대표 최종병기 김병기. 알겠습니다. 예. 릴렉스하게. 얘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분신이나 나오신 것처럼 지금 발음 주의해 주세요. 변기라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임페라토르 싱글라리스님 국힘이 김민석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뭐 그래서 뭐 김민석이 내란 일으켰냐 이렇게.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강덕호 의원님은 진짜 대선 때 이제 소위 개고생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이것도 개고생이죠. 야 아니. 김민석 그런 사람 아닌데 맞아요. 김명기 이런 사람인데 이런 느낌. 자 인사하시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힘들지만 저는 새날이 만들어지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새날이 성공한 5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집권 1년 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집권 1년 차의 큰 틀의 비전들이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강북구가 제대로 역할하겠습니다. 강북구 화이팅. 믿습니다. 새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듣고 있나?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새날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